지난 2019년 미군이 맹독성 생화학물질 시료를 부산항 팔부두로 들여와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 이전에 무려 2번에 걸쳐서 시료 반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정부도 이에 대해서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항 팔부두 미 해군 부대 내부입니다. 지난해 1월 탄저균보다 강한 맹독성 생화학 물질인 보톨리뇽과 리신 등의 시료가 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후 미군이 분석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생화학전 탐지 장비 작동 여부 점검을 위한 시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부산항에 같은 시료가 2번이나 더 들어왔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 외통위 이재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미군 생화학무기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시료 반입 자료입니다. 부산항에는 지난 2019년뿐만 아니라 2017년과 2018년에도 보톨리뇽과 리신, 포도상구균 등 3가지 독성 물질이 각각 들어왔습니다. 양은 한 병에 2나노그램으로 1나노그램은 10억 분의 1g으로 극소량입니다. 미군은 물론 우리 정부조차 이 같은 사실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3회 시료가 반입 통보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그전에는 외교부도 다른 당국도 확인한 적 없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이게 독성이 없는 물질이라고 그렇습니다. 했다는 건가요? 독성을 뺀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백신 개발에 독성을 뺀 전문가들은 매우 극소량만 들여온 점을 볼 때 과연 독성이 제거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독성 제거 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생물 무기에 관련된 물질이기 때문에 설령 톡소이드라 하더라도 물질 자체에 그가 이미 등급이 국제 기준에 의해서 생물 무기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이다 보면 그것이 활성화되건 안 됐건 우리나라에서 검토했어야 됩니다. 부산항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3차례씩 군산과 오산, 평택 미군에도 반입됐습니다. 미군 해명대로 단지 장비 테스트를 위한 것이라면 왜 정기적으로 전국의 생화학 물질을 반입해 왔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에 부산항 팔부두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 투표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집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은 3사람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는데요. 이들에게 주사를 놔준 간호조무사를 찾아갔더니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라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데요. 방역당국은 숨진 간호조무사와 확진 환자들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같은 동네에 사는 80대와 50대의 3사람이 무더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지난달 말 집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주사를 놔준 건 간호조무사 A씨. 부산시가 A씨를 찾았더니 이미 급성 심장사로 숨진 뒤였습니다. 10월 3일 사망하였고 10월 5일 장례를 치러서 지금 현재는 부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난달 부산에서는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간호조무사 A씨와 주사를 맞고 양성 판정을 받은 3사람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주사를 맞는 동안에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간호조무사 A씨가 부산 전역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9월 이후 집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은 시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주사 맞으신 분들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꼭 검사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부산에선 5명의 신규 환자를 포함해 누적 환자가 473명으로 늘었고 다수의 확진 환자가 나온 이비인후과와 노래방 등에선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가 또 연기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검증위원회의 법령 해석 요청서를 지난 6일 받았고
내부 검토 결과 전체 회의를 열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해석 결과를 내놓기까지 2주 이상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일 발표하려던 검증위원회 최종 보고서 공개도 빠르면 이달 말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연일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도로나 해상대교 위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아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계속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모레까지는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립니다.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6도, 양산과 울산이 17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합천이 22도, 양산과 창원이 23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높은 파도와 함께 너울성 파도도 백사장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다소 흐리겠지만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이맘때 가을 날씨가 계속되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60대 교사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이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피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아무런 징계도 없이 퇴직해버렸습니다. 류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3명이 60대 교사 A씨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담임 선생님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대응은 황당했습니다. 교사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학급에 사과하라는 지시가 전부였습니다. 생리스러운 일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한두 마디 하고 그냥 가셨어요. 이후 이 교사는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더니 2달 만에 돌연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년을 1년 남겨둔 A씨의 사직서는 그대로 수리됐습니다.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고 교육청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았을 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라는 교육부 매뉴얼을 어긴 겁니다. 학교폭력 조사 나오고 현장 조사하고 그래서 알았죠. 현재까지 보고가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얘네들 전혀 경찰에 가는데 요청을 가야죠. 안 됐으니까죠. 하지만 해당 학교 교직원들은 학교 측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가해 교사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가해 선생님이 사과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돼 이미 퇴직한 교사는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교육청은 이 학교에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와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어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방송의 역할론과 공익적 가치가 논의됐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역방송을 위해 지역신문 지원제도와 같은 지역방송 맞춤형 발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지역방송의 역할론이 또다시 강조됐습니다.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선 지역방송의 공익적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역분과 지방자치가 강조된 속에서 지방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게 절대 필요한데 방송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수년째 적자가 누적된 지역방송은 올해 터진 코로나 사태로 위기감이 커진 상황. 지역통신발전기금이 있긴 하지만 5년째 40억 원에 그치고 있는 데다 수십 곳의 지역방송과 통신사가 나눠갔다 보니 무용론마저 제기됐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안 되고 있어서 이 지역방송 발전기금의 재정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된다.
때문에 지역 방송만을 위한 별도 기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춤형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만들어 지역신문 지원에 나선 것처럼 방통위도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지역 방송 발전 기금을 만들어 우리가 지원할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행료로 전락한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도 지역 언론사의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있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밤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지검 A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일 밤 11시 20분쯤 도시철도 양정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고 1km 정도 뒤따라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직후 2달 동안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장소가 대로변이고 A 부장검사가 어깨를 친 뒤 뒤로 물러선 점 등으로 밀어 추행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부산 진구의 한 종합병원 건물 외벽이 강풍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19 구조대가 출동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조치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어제 하루 간판 흔들림과 시설물 추락 등 14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기장군 장안의 방사선 의과학단지 공사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32m 높이 크레인 작업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볼트에 걸린 작업대가 기울어 추락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9회 말 끈질긴 추격전을 펼쳤지만 넉 점 차 열세를 뒤집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2대6으로 뒤지던 9회 말 2번 타자 손아섭부터 시작된 연속 안타로 5대6, 한 점 차까지 따라 붙었지만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하며 졌습니다. 어제 패배로 롯데는 5위 두산에 4경기 차 뒤진 리그 7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의 이정협과 김문환, 이동준이 A매치 기간 스페셜 매치 형식으로 맞붙는 축구 국가대표팀과 23세 이하 올림픽 대표팀 경기에 참가합니다. 오늘과 오는 12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에서 부산 아이파크 소속 3선수는 A 대표팀 소속으로 경기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과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올림픽 대표팀은 코로나19로 올해 A매치와 도쿄올림픽 일정이 모두 연기되면서 공식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분기 만에 상승하고 올 들어 매매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 연구센터에 따르면 부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7.1% 늘어나면서 동남권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의 경우 올 3분기 중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부산은 1.1%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남권 연구센터 측은 동남권 부동산 시장이 지난 3년간 하락세를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부산 지역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138건으로 경기도 331건, 서울 272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기간 내 부산 지역의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올해 6월 해운대구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6살 어린이가 승용차에 받쳐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재호 의원실은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40.3%만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우리공화당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어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글날인 오늘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대도시 8곳에서 각각 4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전거 시위와 1인 시위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지역 서비스업 고부가 가치화와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 엔지니어링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은 부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의 필요성과 기업 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부산은 동남권 지식산업 부문에서 우위를 점해 엔지니어링 산업은 주력 제조업 등을 토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2일까지 인공지능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주간 대학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지난 2010년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과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선취업 후 진학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49개 대학에서 67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2021년 개설을 목표로 인공지능 분야의 석박사 학위과정 3개 학과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전문학사, 학사, 석사 학위과정 2개 학과를 모집하게 됩니다. 올해 감천항에서 무단 이탈한 외국인이 9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돼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천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베트남 선원 4명이 바다로 뛰어내려 달아나는 등 모두 5건의 9명의 외국인 선원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감천항은 사설 경비원 중 고령자가 많은 데다 인력도 부족하다며 부두시설에 대한 보안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일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도로나 해상대교 위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아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계속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모레까지는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립니다.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6도, 양산과 울산이 17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합천이 22도, 양산과 창원이 23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높은 파도와 함께 너울성 파도도 백사장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다소 흐리겠지만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이맘때 가을 날씨가 계속되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